안녕하십니까, 김경지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떨 거냐면 이제 투자 성과를 우리가 측정하거나 어떤 자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도구죠. 그래서 수익률은요, 크게 보면 산술평균 수익률하고 기하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이 기하평균 수익률입니다. 예. 과거 수익률을 측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죠. 왜 산술 요 공식은 뭐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산술평균 이겁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그렇죠? 10%, 20% 있다.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냐? 단순히 그냥 10% 더하기 20% 나누기 2. 그러니까 15%가 산술평균 수익률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그냥 심플하게 하는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 기하평균은 이제 재투자 수익률까지 감안하는 건데,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0년도가 있고 1년도가 있고 2년도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제가 지금 100원이 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100원이 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2년도가 지날 때 주식이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도하고 2년도의 수익률이 얼마죠? 100원에서 200원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죠? 그렇죠? 그다음에 1년도하고 2년도는요. 이제 200원에서 100원이 됐으니까 반토막이 됐잖아요. 이때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죠. 이랬을 경우에 산술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면 10%, 100%, 그렇죠? 마이너스 50%에 나누기 2죠. 그러면요. 50%에 나누기 2니까 25%네요. 라고 하고요. 기하평균 수익률은요,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계산해요.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 언제까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예. 1의 N-1승,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기하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간별로, 그쵸? 1 더하기 기간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 곱해주고, 루트로 나눠주는데 요게 n이 그렇죠? 기간에 대한 이제 제곱근으로 기간에 대한 근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요거 관련해서는 1기간 동안에 100%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00%의 수익률. 그렇죠? 2기간은요. 마이너스 50%죠. 1 마이너스 50%의 수익률. 기간이 2기간이죠. 그럼 n은 얼마죠? 2죠. 2분의 1승 마이너스 1이죠. 자, 1 더하기 100%는 값이 얼마죠? 2죠. 그 다음에 1-50은요. 50%죠. 그러니까 0.5죠. 0.5 곱하기 2는 1이죠. 그렇죠? 1에 2분의 1승 빼기 1은요. 1에 2분의 1승 1이죠. 1 빼기 1은 기한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으로 가성하면 0%죠. 자, 볼까요?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얼마만큼 됐어요? 결과적으로 2년 후에요. 100원이 됐죠. 근데 산술평균은 얼마로 계산했죠? 25% 계산했죠. 어때요? 기하평균은요. 100원짜리가 100원이 됐으니까 0%로 계산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수익률이 적합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기하평균 수익률이죠. 산술평균은 이렇듯이 과거의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요.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계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기하평균 수익률은요. 재투자 수익률까지 반영하는데 산술평균 수익률은 그죠? 과거 수익률, 제가 지금 과거라고 얘기해요. 과거 수익률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이제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실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진실된 수익률은 기하평균 수익률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정 기간 투자의 수익률로 그죠? 홀딩 피어리드 리턴, 그러니까 보유기간 수익률이죠. 측정된다. 그런데 펀드의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몇 기간, 몇 년 동안이죠. 몇 년 동안 기간 동안에 보유 수익률로부터 그 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 또는 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목적에 따라 산술평균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하평균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하평균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하평균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내부 수익률, 금액 가중 수익률, 시간 가중 수익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재무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자산 상담사 공부하셨으면 그 IRR과 NPV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IRR은요, 말 그대로 Internal Rate of Return. 그죠? 말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내부 수익률. NPV는요, Net Present Value. 그죠? 넷이 뭐죠? 순, 현재 가치. 순현가라고 부르죠. 순현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 IRR이랑요, NPV는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기간이 그죠? 투자를 I0만큼 현재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 투자해요. 이제 얻는 게 C하고 C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이제 이 투자안의 위험이 R이에요. 그죠? 기간은 2년이에요. 이 투자안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이 투자안은 투자 금액이 I0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이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걸까요? 투자 금액이 있다는 거는 내가 투자 초기에 뭔가 산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간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0죠. 얘 현재 가치는요. 현재 금액 I0니까 I0 자체가 현재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이 투자를 통해서 매년 C라는 금액이 2년 동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C라는 금액은 현금 흐름이 플러스죠. 그렇죠? 이게 1년 후에 들어오니까 1 플러스 R의 1승 플러스 그렇죠? 1승이고 2년 후에 1 플러스 R의 2승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죠? 투자 원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금. 이건요. 투자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요 금액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이 0보다 커요. 그럼 어떤 뜻이죠? 아, 내가 투자해가지고 얻는 미래 수익이 현재 나가는 투자 금액보다 크구나.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NPV법, 순현가법, 즉 어떤 투자로부터 실제 절대적인 이익이 얼마가 되냐를 계산하는 게 NPV법이고 반대로 이게 이제 0보다 작으면요. 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절대적인 금액이고 요 NPV라는 그렇죠? 요게 NPV라고 말씀드렸죠. 요 NPV. 요 NPV를요. 0으로 만들어는 할인율, 즉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 수익률을 우리가 IRR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NPV가 0일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I0 플러스 C의 1 플러스 IRR 그렇죠? 1승 플러스 C의 1 플러스 IRR 제곱은 0 이렇게 NPV를 그죠? 투자의 원금과 투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을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이게 IRR의 개념이죠. 이 IRR은 뭐가 차이 나면 똑같은 예를 들어 C도 100원이고 얘도 100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달라요. 그러니까 200원이 들어오고 이때는 0원이 들어오는 거. 이때 0원이 들어오고 200원이 들어오는 거. 똑같은 절대 금액일지라도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 IRR 금액이 달라져요. 즉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펀드가 보면요. 수익증권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뮤추얼 펀드는 어떤 거죠? 그렇죠. 펀드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펀드를 팔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펀드에 돈을 넣고 싶으면 돈을 내면 되고 인출하고 싶으면 인출하면 돼요. 그런 뮤추얼 펀드의 성과를 펀드 매니저가 이런 IRR이라는 수익률로 계산하면 펀드 매니저의 성과는 어떻게 되죠? 그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러한 현금의 들고 남에 따라서 달라져요.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빼오고 또 돈을 더 집어넣고 그러니까 현금이 들고 나는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펀드맨이 그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을 계산하기는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세계에서 쓴다면 그 내부 수익률은 이제 펀드 매니저의 투자 수익률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돈을 투자한 사람, 그죠? 돈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현금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투자 수익률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의 투자 수익률은 기하 평균 수익률을 쓴다. 왜? 기하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돈의 들고 나감에 따라서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자, 금액 가중 수익률. 금액 가중 수익률은 이제 어떤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금액에다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를 좀 더 전체 한번 지운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한마디로 이제 금액 가중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시간 가중 수익률을 기업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평균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다른 이름이 금액 가중 수익률, 그렇죠? 기업 평균 수익률의 다른 개념이 시간 가중 수익률. 그래서 금액 가중 수익률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투자자,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 이 시간 가중 수익률은요,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 그렇죠? 펀드 매니저죠, 매니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용어가 내부 수익률, 기업 평균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금액 가중 수익률, 금액의 가중치가 있는 수익률, 시간 가중 수익률은 기업 평균 수익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기타 수익률이 뭐가 있는지요. 자, 연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하고 실효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은요, 우리가 달리의 수익률이라고 본대요. 이자의 재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 실효 수익률은 이자의 재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수익률. 그래서 이 연평균 수익률보다는 이런 실효 수익률을 쓴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달리, 그쵸? 수익률이고, 실효 수익률은 연단위 복리 기준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 부분 하는데요. 이제 통계학은 왜 배우냐? 통계학에서요, 중요한 게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크게 보면 가설검정이라는 개념이라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회귀분석이라는 걸 배워요. 그죠? 회귀분석. 가설검정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10%다 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는 게 이게 가설검정이고, 그렇죠? 회귀분석이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게 쓰는데, 요 부분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계학 관련해서 통계에 대한 좀 기본 개념부터, 이제 통계 관련해서는 이제 표본이라는 거 우리가 자료로 하는데, 통계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요, 모집단이 있고요, 표본 집단. 이거를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모집단이라는 걸요, population이라고 부르고, 표본 집단을, 표본을 샘플이라고 불러요. 모라는 게 어머니 모 할 때 그예요. 그래서 전체에 있는 집단. 통계학은요, 예를 들어 우리 뭐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될지를 할 때 유권자 모두한테, 예를 들어 유권자가 3천만 명이다. 그럼 3천 명한테 전부 다 당신 누구 찍었어요? 당신 누구 찍었어요? 이거를 다 카운트 해가지고 계산한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안 될지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모집단, 우리가 알고 싶은 집단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권자예요. 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기호가 1번, 2번, 3번이 있다고 가정하면 누구 찍었는지가 궁금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전체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이런 식으로 샘플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통해 가지고 대충, 야, 1번이 될 것 같다, 2번이 될 것 같다, 3번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전체인데요, 이 전체를 보는 거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이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고, 그래서 내가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알고 싶은 게 통계학이고, 그게 바로 가설검정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모집단, 이 차이가, 표본이라는 건요, 전체 중에 내가 인위적으로 뽑아내온 거, 그렇죠? 전체 중에 일부인 거. 모집단은 내가 알고 싶은 전체 집단,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이라면은, 이 표본 안에는, 모집단 안에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자료를 크게 네 가지의 자료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어요. 명목 척도, 노미널 스케일. 이거는 측정 대상이 같다, 틀리다. 이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국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1,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은 2,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3이에요. 그러면 1, 2, 3 사이에 3이 1보다 크니까 뭐 3배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왜? 1과 2가 같다, 다르다만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우열일과
곱하기, 그쵸? 1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3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명목척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학년, 1학년은 1번, 2학년은 2번, 3학년은 3번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얘가 같은 숫자면 서로 같은 자료다. 다른 숫자면 다른 자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명목척도고, 서열척도는 오디널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순서만 나타내는 거예요. 순서. 그쵸? 같다, 틀리다, 크다, 작다까지요. 그쵸?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 은, 동이에요. 금메달 1등, 은메달 2등, 동메달 3등이에요. 그럼 보면 1등하고 2등이 서로 다르다. 대신 1등이 2등보다 더 크다. 2등이 3등보다 크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신 다른 거면 그럼 1등은 2등보다 2배 잘했다. 이걸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등은 1등보다 2배 못했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배율의 단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단순히 같다, 틀리다, 크다, 작다를 알 수 있는 게 서열척도. 이렇게 표현된 자료가 있다. 이건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